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그 은행 대출 조건 중에 GDS랑 TDS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GDS, TDS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내 수입으로 얼만큼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집값의 한 95%까지 자신이 그 거주를 한다라고 할 때 95%까지, 그리고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 목적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해요. 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신의 수입과 연계를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쪽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기준을 잡는 게 이제 GDS랑 TDS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 이제 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는 좀 요건 중에 메인 요건이 되는 거죠. 나머지 그 뭐냐, 리ኳ이어먼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회사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라서 크레딧 크레딧 뭐 그렇게 망쳐놓지만 않으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고, 다운 페이먼트도 물론 한 20%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면은 좋겠지만, 5%까지라고만 하면, 그러면 한 3억 집짜리 집에도 1,500만 원이면은 되는 거니까 맘먹고 모으면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고요. 예, 뭐 스탠다드 인컴 같은 경우에 뭐 인컴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와야 이제 집을 살 생각을 하죠. 그 이제 일단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기본적이고, 그렇게 처음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이제 GDS랑 TDS가 이제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빚을 많이 내는 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부담되게 많이 낸다라고 하는 거는 하우스 푸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이 사이트가 좀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 이거를 찾았습니다. 그 이제 그로스 뎁스 서비스 포뮬러인데, 이거 GDS예요. 이 GDS 그 이제 하우스 홀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서플이랑 인터레스트가, 프린서플은 원리금이고요. 인터레스트는 이자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기지예요. 모기지에 뭐 텍스 반드시 내야 되고, 그리고 유틸리티 중에서는 히팅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유틸리티도 필요하긴 한데, 뭐 어찌됐든 뭐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제 그로스 애뉴얼 인컴이 분모로 들어가죠. 분모로 들어가는데, 이제 세전입니다. 세전 수입에 해당이 돼요. 1년 수입이죠. 1년 수입. 그리고 토탈 뎁스 서비스 레디오.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만약에 승진을 해가지고, 내가 진급을 해가지고, 혹은 어떤 이유로 뭐 임금이 올랐다. 이제 임금이 올라가지고 어떠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뭐 예전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1년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용접사이고 이제 현장 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에요. 이제 죄송합니다. 레귤러로 계속 풀타임으로 퍼머넌트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로스 애뉴얼 인컴은 최근 2년 동안의 수입을 봅니다. 2년 평균을 쳐가지고 그로스 애뉴얼 인컴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저처럼 이제 수입이 좀 들쭉날쭉할 경우에 그렇게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탈 뎁스 서비스 레디오는 이제 이걸 TDS인데,
이제 빚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빚 전체를 따져보는 건데 이제 분모에는 그로스 애뉴얼 인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거랑 다 똑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other debts obligations인데 다른 그 대출이 있을 경우에 뭐 자동차 대출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무슨 할부금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를 조금 써가지고 이제 매달 얼마씩 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대출을 받으실 때 집을 살 생각이 있고 뭐 차를 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게 좋습니다. 그 차도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그 자동차 대출은 이제 둘 다 담보 대출인데 자동차 대출이나 뭐 하우스 대출이나 둘 다 담보 대출인데 이제 웬만한 회사는 잘 나와요. 자동차 대출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일단 자동차 대출을 먼저 받게끔 되면 이제 집 대출을 받을 때 이 안에 그 자동차 대출 받은 게 잡히기 때문에 이 그 전체 받을 수 있는 어마운트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것부터 크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TV를 할부로 산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산다든지 그 대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그 담아 있어요. 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탈 인컴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세입자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럼 그거를 소득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소득 신고를 하게끔 되면 이 그로스 애뉴얼 인컴에 내 수입에 잡히는 거죠. 내 수입에 잡히는 건데 그럼 이제 그 50%까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입자로부터 1000불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럼 그 중에 500불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한 달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득 신고를 한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게끔 되면 이 그로스 애뉴얼 인컴에 그 어마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리얼터.ca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컬큘레이터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눈에 안 익어요. 이거 전부 다 넘버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죠. 근데 이제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계속 좀 복잡했는데 뭐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5%로 했을 때, 뭐 10%, 15%, 20%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다운 페이먼트는 이제 집 계약하고 맨 처음에 이제 내야 되는 돈인데 최소 5% 이상을 내야 됩니다. 95%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 이제 모기지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20% 내게끔 되면 이거 모기지 인슈런스 0이죠. 인슈런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인슈런스가 따로 안 들어가는 거죠. 은행에서는 이제 어, 은행 그 인슈런스가 또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고 내가 페이를 제때 못했다라든지 이런 때를 커버하기 위한 인슈런스를 그쪽에서 권유를 많이들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은행이랑 딜을 하는 거죠. 이쪽 그 모기지 인슈런스를 따로 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을 냈고 그 1억 제가 1억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돈이 한도가 지금 이만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받겠다라는 거고
그 기간은 25년으로 하고요. 이 모기지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이 밑에 잠깐 이거 좀 볼게요. 아 이거 일단 3.5%로 잡을게요. 이거를 안 넣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네요. 1, 예, 지금 이거 도표로 나와 있는데 이제 2008년, 2009년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예, 5%에서 6%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뭐 엄청 높은 거죠. 이거 부담이 엄청 되는 건데 그때 뭐 금융위기 있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한 4%에서 2%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저금리 기간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대략적으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죠. Annual Household Income 같은 경우에 이제 1억 그 세 전으로 비폴 텍스죠. 이제 세 전으로 1억이라고 하고 몬슬리 모기지 페이먼트가 프린서플 플러스 인터레스트인데 이거죠. 500불이고 그리고 히팅 익스펜시즈는 50불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나가는데 뭐 어찌됐든 프로퍼티 텍스는 이제 뭐 동네마다 뭐 지역마다 뭐 주마다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300불로 잡을게요.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 뭐 캘거리 같은 경우에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1500으로 잡을게요. 한 3억짜리 집이라고 지금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계산을 할 때는 이제 1억으로 계산을 했죠. 집 가격이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 지금은 한 3억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우스 사는 거니까 콘도피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없다.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제가 뭐 이것저것 좀 써가지고 한 100불 낸다라고 하고 비이클 로우는 250불로 좀 잡아보고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은 내가 안 했으니까 이거 뭐 가정입니다. 그냥 그 단순 계산으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경우에 이제 22%, 26%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GDS, 뭐 TDS가 35%, 42%라고 나오는데 이건 CMHC잖아요. 이제 개넌스 같은 경우에는 GDS가 39% 그리고 TDS가 44%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 높죠. 그 이제 개넌스를 통해서 할 때 조금 더 어마운트를 그 좀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뭐 고칠 거 있으면은 이제 또 고치면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얼만큼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3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뭐 그 이거는 새 전 수입으로 그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1억이라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된다. 22%랑 뭐 26%, 이, 이 안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39%, 44% 안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준 사이트 내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볼 게 정말 많은데 이제 이 어물리제이션 스케줄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인터레스트가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밸런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인터레스트가 점점 낮아지고 이제 그 푸딩 서플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게끔 되면은 거의 초반에는 이자만 거의 내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갚고 나서 이제 매달 나가는 돈은 똑같고요. 매달 25년 동안 매달 나가는 돈이 똑같습니다. 그럼 뭐 그 사이에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별개고 그런 거는 좀 별개고 뭐 어쨌든 이제 매달 내는 돈이 이제 500불이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이자랑 그리고 프린서펄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비율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빚을 너무 많이 내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빨리 원리금을 갚아버리면 이 인터레스트가 조금 더 빨리 주는 거니까 이제 매달 내는 돈이 그 은행에 들어가는 돈이 좀 적어지게끔 되는 거죠. 투자자로서는 대출을 많이 받고 하는 게 뭐 더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안정적으로 가려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다운 페이먼트도 좀 하고 좀 빨리 갚는 게 좀 안정적이기는 하죠. 실제 집으로 한번 볼게요. 캘거에 그냥 찍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니멈 프라이스를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 가정집이죠. 필터를 빌딩 타입을 하우스로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은 거예요. 집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컬큘레이터예요. 이제 3억 그 9,500에 올라와 있고요. 실제로는 네고시에이션은 좀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마운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25년 3.5 해서 이 어마운트가 나옵니다. 이 어마운트가 나오고 이제 이걸 가지고 내 수입으로 가능한지 어떤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까 했던 그 계산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애니얼 인컴으로 이제 이게 가능한지 어떤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어, 취업비자 신분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집을 살 수가 있고 영주권 받고 나서도 집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이 좀 낮아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어, 대도시 근처는 좀 비싼데 좀 외곽까지 보면은 저렴한 집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걸 고쳐서 판다라든지 아니면은 고쳐서 뭐 렌트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렌트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집을 뭐 최대한 그 조금 남겨서 이렇게 바로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도 할 수가 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GDS랑 TDS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